췌장암의 특성 중에 하나가 췌장 바깥을 벗어나면서부터 주변 조직을 통해서 빠르게 번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화불량 또는 모호한 복부 통증으로 오시게 되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고, 현재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10대암 중에서 생존 기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네. 현재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10대암 중에서 생존 기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네. 실제로 수술이랑 완치까지 기대하실 수 있는 환자분들은 열에 3분 정도 내외입니다. 나머지 60% 내외의 환자분들은 수술까지도 진행해 볼 수 없는 상태로 매우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췌장 자체가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장기다 보니까 소화불량 또는 모호한 복부 통증으로 오시게 되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췌장 머리 쪽에서 병변이 발생하였을 때 담도를 막음으로써 황달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황달 주소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아주 특정 시점에 3개월에서 단기간 내에 10kg 정도의 체중 감소로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이건 특이한 경우긴 한데, 갑작스럽게 원인 모르게 가족력도 없는데 당뇨가 발생하셔가지고 당뇨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췌장암이 진단되시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췌장 소화액이 주로 하는 일이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단백질 분비엘이 췌장이 막혀서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지방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원인이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같이 섞여서 췌장암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한 가지 인자가 문제가 돼서 췌장암으로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췌장암 환자분들을 분석해 본 결과 KRAS라고 하는 유전자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90% 이상이고,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그 고정 가능한 위험 인자로서 담배가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비만, 당뇨, 그리고 만성 췌장염을 치료하지 않은 채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췌장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특이하게 가족성 췌장암이라든지 때로는 성별, 인종 간의 차이, 이런 유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쩔 수 없는 교정 불가능한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육류 섭취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그리고 비타민 C의 함유가 많은 채소나 과일 같은 섭취를 늘리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네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 당뇨 관리가 되겠습니다. 췌장은 당뇨와 술, 이 두 가지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가급적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입니다. 네. 조금 더 정확한 검사는 CT 검사이지만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내장 비만이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못한 검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CT를 찍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MRI라든지 뭐 내시경으로 췌담도 조영술을 한다든지 내시경 초음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들은 췌장암이 확인되고 나서 췌장암이 많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자세한 추가적인 검사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췌장 내에 병이 국한돼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단계고, 췌장 바깥으로 병이 퍼지기 시작한 단계, 그리고 절대 절제하면 안 되는 혈관까지 침범돼 있는 경우, 그리고 아예 췌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장기로 퍼져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췌장 내에 병변이 국한돼 있는 경우는 1차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췌장 바깥으로 병이 번지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병을 최대한 붙잡아 놓고 병의 진행을 최소화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다소간 치료 성적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병이 진행돼 있는 경우에도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나 기타 치료를 진행을 해서 병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병의 진행과 그리고 미세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치료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먼저 병을 최대한 억제시킨 후에 수술을 하는 방향이 현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과거 한 20년 전에는 수술 후에 보조요법으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췌장암의 특성 중에 하나가 췌장 바깥을 벗어나면서부터 주변 조직을 통해서 빠르게 번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안전하게 수술하고 제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미경상의 조직에서 확인을 해보면 암세포가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였고, 그때 이후에 췌장 바깥을 벗어나 있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병 자체를 모두 다 없앤다라기보다도 번지고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 부분을 일종의 섬유 조직과 캡슐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던 거를 확인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제 다소 진행되어 있는 췌장암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급성 췌장염을 방치하면 췌장암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yes or no라고 답해야 된다 그러면 yes입니다. 예. 네. 이제 암병이 발생하는 기전 자체를 이해하시면 충분하실 텐데요. 암이라고 하는 건 정상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비정상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이 음주, 흡연, 나이, 고령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당연히 췌장의 급성염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만성염증으로 바뀌고 네. 만성염증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당연히 정상세포보다 빠른 시점에 암으로 바뀔 수가 있는 위험성이 노출이 됩니다. 갑자기 당뇨가 생겼는데 이게 췌장암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이 생긴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예,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같이 섞여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어떤 문제가 무슨 일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매우 무리가 곤란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당뇨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당연히 췌장암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췌장암 자체가 구조적으로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위치에 딱 발생한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기저 원인이나 내가 비만도 아니고 내 주변 가족분들 중에서 당뇨가 없는데 내가 갑자기 40대 초반에 갑자기 당뇨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췌장암에 대한 영상 검사라든지 기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뚱뚱한 사람이 췌장암에 더 잘 걸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비만이 췌장암과 다소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가 예전에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인자들을 다 통제를 하고 살펴봤더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비만 자체가 췌장암이랑 일차적인 연관이 있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췌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구조적으로 몸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에는 실제로 췌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될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췌장은 제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딱딱한 두부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떤 일로 발생이 되냐 그러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내장 지방들이 췌장 안으로 숨어 들어와서 췌장 조직 자체가 훨씬 더 헐거워지고 지방 조직이 많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더 나가서 그러한 경우일 때는 실제로 수술할 때도 합병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예. 등 한가운데가 아픈데 혹시 췌장암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췌장의 절반가량은 등 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문제가 등 쪽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췌장암이 만약에 등 쪽 통증으로 방사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순수하게 암 자체가 등 쪽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치료가 매우 어려운 정도까지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렇지만 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염증 증상이 유발돼 있는 것이 등 쪽 방향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네. 충분히 증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계단처럼 병이 조금씩 나빠지다가 암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고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췌장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췌간내 유두상 종양이라고 하는 병은 계단처럼 움직여서 일정 단계를 거쳐서 췌장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혹의 크기가 3cm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혹 안에 덩어리가 관찰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인데요. 3cm가 넘어가거나 다른 이상 소견이 있으면 췌장암이 되기 전 단계에 수술을 해서 완치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8cm인 경우에서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짧은 기간의 추적 관찰은 의미가 없겠고, 그러나 언제든지 병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년 간격으로 검사를 유지해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췌장암의 관계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혈당 스파이크 자체는 췌장암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가족력도 없고 정상적인 식이섭취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갑작스럽게 생겼거나 당뇨 진단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에는 췌장암에 대한 의심과 검사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